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 안원식 회원 주민하라고 하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게임 콘텐츠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컴퓨터 그래픽스 리서치라는 건데요. 이게 게임 콘텐츠 쪽에서 가장 개발적으로 제일 치열하고 핫하고 그리고 되게 전통이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최근에는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조금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대표적인 주제들은 이렇게 VR, AR, XR, 컴퓨터 비전, 모델링 앤 지오메트리, 렌더링,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머신 러닝, 시뮬레이션, 모션 캡처 앤 애니메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주제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뭐 VR, AR, XR은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랑 같이 엮어서 많이 유명했었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명해진 분야가 그래픽스랑 접목되어서 새롭게 뜬 분야 중 하나고요. 이 외에도 모션 캡처 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것도 최근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해왔던 분야라면은 단연 이 렌더링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다루기는 하지만은 사실 컴퓨터 비전 자체는 좀 더 다른 좀 더 큰 도메인에 가깝고요. 그냥 그래픽스 계열에서도 컴퓨터 비전 유사한 것을 다루기는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걸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고요. 여기서 다음 6가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좀 더 큰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VPR이라던가 다른 학회 같은 게 있고요.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게임 쪽이랑 접목시키기에는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지고 정확도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좀 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가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발표 드리기 앞서서 그럼 이런 분야들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분야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다루는 거냐 이런 정보들을 얻으려면은 뭐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 거냐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여러 가지 컨퍼런스와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래픽스에서 제일 유명한 건 단연 C그래프입니다. ACM C그래프라는 학회지가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웬만하면은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주제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에 아시아 버전 C그래프 아시아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실시간성에 신경 쓰는 i3D도 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 유로그래픽스도 있고요. 이 유로그래픽스는 보통 EEG라고 부르는데 유로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랑스 쪽이 좀 중심이 돼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유로그래픽스 산하에는 뭐 심포지엄 on 렌더링, 심포지엄 on 지오메트리 프로세싱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또 나뉩니다. 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C그래프와 유로그래픽스가 동시에 주관하는 심포지엄 on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저널로는 이제 HPG는 하이 퍼포먼스 그래픽스라고 해서 상당한 그런 성능 쪽을 좀 중시하는 논문들이나 기술들이 발표되는 학회지고요. JCGT는 그냥 저널 오브 컴퓨터 그래픽스 테크닉이라는 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그래픽스 테크닉에 관련돼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CGI는 컴퓨터 그래픽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그래프나 유로그래픽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학회고 여기서도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온다는 점, 그래서 좀 볼만한 학회라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학회지를 좀 정리된 상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캐센 황이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casen.realtimerendering.com 라고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분이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서 C그래프라던가 이런 유명한 학회지의
그런 논문들을 싹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뭐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한다든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졸업 논문 혹은 뭐 따로 석사나 박사를 할 때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요즘에는 이런 논문들이 있구나 같은 거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죠. 그럼 논문들을 있으면은 요즘은 이 각 논문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 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직접 들어가서 아 이런 논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타겟 논문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속도 괜찮으신가요? 뭐 너무 느리다거나 너무 빠르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시죠? 잘 들리실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 나온 논문 위주로 각각 분야에서 어떤 식의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상물이고요. 영상물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도 되게 복잡한 수식이라던가 그런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 최대한 시각적인 것 위주로만 보고 그냥 느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까 소개드렸던 CGI 2021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참고로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7학번에 있는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졸업 논문으로 작성했던 논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는 계단이 없지만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머시브함, 가상 세계에 좀 더 자신이 있다는 그런 기분을 주는 기술입니다. 영상이랑 소리 잘 들리시죠? 다들 영상이랑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도 어, 어,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실제 공간이랑 가상 공간이랑 둘이 다를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한 좀 이질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타게팅 The key idea is to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버추얼 씬, 그러니까 VR에서 진행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고요. 이건 실제 공간인 겁니다. 그럼 실제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가상의 공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잘 매핑을 해줘야 이질감 없이 잘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럼 리타게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The 식으로 key idea is to move the salient objects in virtual scene 가상의 while 공간에 preserving visual 알맞게 and perceptual 최대한 similarities. 비슷하게 이제 To 조정을 해줘야 this 됩니다. end, 그런 we 기술을 preserve 지금 the 보여주는 original 건데요. size, 이런 layout, 식으로 position, and 동적으로 최대한 visibility of objects 가상 during the 공간에 optimization 알맞게 process. 동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질감이 없도록 네, 공간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라면은 좀 디바이스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홀로그래픽 글래시스 for virtual reality라고 되어 Holographic 있는데요. glasses for virtual reality. Today's commercial VR display 이런 a 식으로 holographic near-eye display system that offers 2D and 3D 홀로그래픽 image 글래스, 그러니까 presentation 홀로그램 to 뭐 each 그런 eye 기술을 with a 의미하는 device 건데요. thickness 지금 of just a 보면은 few 사실 millimeters. 이런 기술, Holographic 많은 glasses are 기술들을 composed of 중에서 몇몇 The only 기술들 difference 보면은 이런 between the 식으로 좀 benchtop 결과가 prototype 이렇게 뭐 presented 그렇게 better image 대단한가? quality 약간 그래 and 보이는 higher 그런 contrast 논문들도 as 많이 있는데요. expected. Here's 사실 another 그런 example. 논문들이 The red arrows show 어떻게 the 보면은 제일 artifacts 최신의 because of the 기술, spray light 진짜 from 아무도 안 DSLR 다루는 기술을 due 다루는 to 경우가 the 많아서요. droopy lens loss. 그런 쪽을 보는 게 또 자신의 연구 This is the 분야를 정할 captured 때 도움이 multiplane 되기도 3D 합니다. results with the benchtop 이거 prototype,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벨한, which can 상당히 새로운 그런 worse image 주제를 quality and 보여주는 color 것이죠. design. 이런 3D 식으로 holographic 무서워 near-eye 보이지만 display 어쨌든 이런 색다른 주제, 그리고 이 색다른 주제가 또 좋은 결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C그래프라던가 이런 1티어급 논문에 액셉트 돼서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제 VR, AR, XR 쪽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셨을 때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 In this page,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링 앤 지오메트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3D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트라이앵귤러 메쉬 혹은 뭐 쿼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혹은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위상 변환을 한다든지 그런 기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모델이 있으면 이걸 자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쉬 커팅이라고 부르죠. 그런 식으로 잘랐을 때 이게 단순히 잘린 게 아니라 잘리면서 3D 모델이 새롭게 이 엣지들을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한 것도 막 연결하면 안 되고 알맞게 연결을 해야겠죠. 컨텍스트에 맞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델링과 지오메트리 쪽에서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메쉬를 직접 다루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렌더링 분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학 쪽에도 많이 쓰입니다. 의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상당히 이게 엑스레이라던가 이런 선으로 어떻게 시그널을 받아서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스 영역이 의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지형 생성도 마찬가지로 메쉬 생성 혹은 이제 메쉬 수정 이런 거에 대해 한 축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Here 식으로 is an 메쉬가 example of an 있으면 interactive session for authoring a mountainous landscape. 이렇게 유저가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메쉬가 바뀌었죠. 메쉬가 새롭게 생성된 것도 있을 것이고 위치가 바뀐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기하학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겠죠. The mountain tool combining height, slope, and noise functions to easily obtain mountain ranges. 계속 보시겠습니다. Here is an example of an interactive session for authoring a mountainous landscape. 단순히 뭐 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강도 줄 Global 수도 operator 있고요. to a 여기 뭐 이렇게 굴곡을 줄 수도 있고요. 협곡을 만들어 줄 수 있죠. Then we modify the altitude at the 그래서 이런 bottom of 식으로 또 강이 형성되게 되고 이 모든 and 것을 이제 paced 실시간으로 operations.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 논문의 의의가 그거죠. The 이런 gradient 거를 또 domain allows us 복사해서 to combine 넣을 수 있다. specific terrain 이 features 모든 게 다 이제 seamlessly. 기하학적인 특성과 관련돼 있는 이 모델링과 지오메트리에 관련돼 있는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담으로 이 터렌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프랑스 쪽이 지금 제일 유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쪽에서는 그래서 터렌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프랑스 쪽 리옹 대학교로 기억하는데 그쪽 팀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과 지오메트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Here 혹시 is an 여기까지 혹시 지오메트리와 모델링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이 분야가 그래서 정확하게 뭘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겠다. 없는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앤 지오메트리는 이 외에도 이제 덴시티 베이스드 메시 제너레이션이라 해갖고 이제 마칭 큐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3D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3D 스페이스를 복셀이라고 마인크래프트를 아시면 다들 아실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정육면체로 나누는 거죠. 3D 씬을. 그럼 이 각각 정육면체에 어떤 밀도를 부여합니다. 각 꼭지점마다. 그럼 이 밀도의 값마다 만약에 밀도가 양수다. 그럼 즉 거기에는 뭔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밀도가 0이다.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존재가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게 경계면이고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메쉬를 제네레이션 해주는 것도 이 분야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밀도에 따라 만들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게임 분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유체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지 않지만은 나중 가면은 이제 렌더링 쪽에 조명을 처리할 때도 이 레이 마칭 혹은 마칭 큐브 알고리즘 같은 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들의 기본은 이 모델링 앤 지오메트리 이쪽 연구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수학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구하기.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뜨기도 했고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픽스에서 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이제 뉴럴 쪽을 전통적인 그래픽스 기술에 접목한 것 중에 과거에 있었던 게 바로 뉴럴 레디오시티라는 건데요. 레디오시티라는 말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3D 장면이 있을 때 이 장면을 결국 저희가 눈으로 보려면은 빛을 비춰줘야겠죠? 그럼 이 빛을 연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비싼 연산입니다. 이게 직접 빛에 닿는 거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직접광 말고 간접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변이 하얀 방에 있으면은 빛이 얼마 없더라고 상대적으로 밝지만 어두운 방이라면은 빛이 있어도 좀 어둡죠. 그런 것처럼 간접광이 되게 어떤 장면을 이쁘게 보여줄 때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직접광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 사실 간접광이 제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 주려고 과거에 나왔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레디오시티인데요. 이 레디오시티를 적용하는 거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주겠다라는 게 이 뉴럴 레디오시티입니다. 레디오시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각 메시마다 어떻게 이 각 메시가 일종의 광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거를 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뉴럴로 적용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 되느냐만 보시고 느끼면 됩니다. your papers and wow. 자, Once 왼쪽이 again, 패스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을 활용해서 가장 좋은 품질로 한 리퍼런스고요. 오른쪽이 뉴럴 레디오시티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the results look like a nearly pixel perfect copy of the reference simulation. And we now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old radiosity, so let's strike where it hurts the 이게 most. 레디오시티 같은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속, 반사가 잘 되는 재질에서 정말 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문제라서 자주 안 쓰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까지 해결을 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Yes, perfectly specular, mirror-like surfaces. Let's see what happens here.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 am seeing here. No issues whatsoever. Still close to pixel perfect. This new paper truly elevates the good old radiosity to the next level. So good. 보시면 Loving 상당히 it. But 음, wait a second. I hear you 잘 asking, 되기는 하죠. yes, 어쨌든. Karoy, this is all well and good, 자, but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쪽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요즘 시대에 사실 이건 어떤 분야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픽스든 그래픽스 아니든 뉴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될 정도로 뉴럴 네트워크 기술은 모든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결과가 잘 나와요.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눈물이 나지만 그래픽스도 마스터 하셔야 되고 뉴럴 네트워크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또 your 다른 papers and 머신 렌더링 기술을 보자면은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는 바로 뉴럴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과정 자체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바로 뉴럴 레디언스 필드, NERF라는 겁니다. 이 널프를 하나 갖고 지금 우후죽순 엄청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DO 널프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널프 기술 우리가 좀 더 잘 만들었다 그런 논문입니다. artifacts. 얘 같은 The 경우는 additional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잘 된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artifacts. We additionally show a video capture of a DoNerf prototype implementation running in real time on a single consumer GPU based on CUDA and TensorRT. At a resolution of 800 by 800, with 4 samples per array, we achieve around 10 frames per second. At only 2 samples per array, our prototype achieves around 20 frames per second. To conclude, DoNerf is the first fully neural representation capable of rendering in real time without requiring baking or caching. We are confident that such a local sampling strategy will be essential for real-time neural rendering going forward. 이게 이미 그래픽스를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래픽스가 좀 좋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 결과만 보면은 아 이게 뭐야 뭐 아니 한 프레임당 뭐 어떻게 83ms나 걸리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전통적인 그래픽스 기술이 사용된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기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레디언스 필드라는 어떤 자료 구조를 갖고 거기에 각각 레이를 쏴서 거기를 통해서 아 여기 픽셀의 색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뉴럴로 또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결국에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널프라는 기술은 원래는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개발이 된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뭐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이 나오고 인정받고 해서 퍼스트 티어급 논문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뉴럴 렌더링 쪽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분야로 지금 불릴 정도로 핫한데요.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i3D, 그 ACM 시그래프 i3D, 실시간 쪽을 중시하는 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첫 번째 날에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시대를 대비해라. 이제는 이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쪽 분야의 논문을 써서 쓰고 이제 새로운 분야를 좀 넓혀가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장려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래픽스 쪽을 좀 연구를 하기를 희망을 하시거나 뭐 지금 혹은 석박사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통 새롭게 탄생한 논문들이 웬만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거나 조금만 발전만 시켜도 쉽게 액셉트가 되는 편이라서 이 분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학계보다는 업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제일 사실 눈에 들어오는 분야가 바로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분야가 이제 제일 핵심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래픽스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화면에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계속해서 이거 뭔가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그리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그리는 것 바로 렌더링인 것입니다. 혹시 머신러닝 쪽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잘 이해가 안 됐다라던가 혹시 다른 분야도 또 있냐? 혹은 이런 분야도 있느냐? 혹시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렌더링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간접광 쪽이 또 핫하죠. 이 레이 트레이싱과 이 레이 트레이싱을 통한 간접광을 하는 게 좀 핫한 분야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레이 트레이싱을 했을 때 얼마나 결과가 잘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게 오른쪽이고 왼쪽 게 다른 사람들 거 비교하는 뭐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게 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분야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레이 트레이싱이 뭔지 잘 모른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손 들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내가 잘은 모르겠다. 그러면 네. 이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편한데요. 레이 트레이싱은 단순합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화면이 있고 이 화면 안에 이제 이 화면이 그릴 오브젝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 이거 그림이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레이저 포인터. 네, 그림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그림이 보일 텐데 보이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있습니다. 유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유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저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가상의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크린 뒤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 물체들이 있겠죠. 여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직류면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광원이 하나 있습니다. 광원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빨간색이고요. 이거는 파란색이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이 화면은 분명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화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화면은 이 화면의 최소 단위가 뭘까요? 네, 픽셀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픽셀의 색깔을 정하면은 이 한 화면에 대한 렌더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각 픽셀마다 광선을 쏩니다. 그냥 광선을 쏘는 거예요. 광선을. 그럼 여기서 쐈을 때 여기에 충돌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충돌을 했으니까 그럼 얘의 색깔을 이 픽셀의 색깔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광선을 쐈을 때 충돌하는 첫 번째 물체의 색깔을 그대로 이 픽셀의 색깔로 만들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그 레이 트레이싱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도 원주님이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말이? 광선을 쐈을 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픽셀은 무슨 색일까요? 이 픽셀은. 이 픽셀이 빨간색 구체랑 충돌했습니다. 그럼 이 픽셀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입니다. 어. 근데 만약에 제가 픽셀을 했는데 이 픽셀이 여기 땅바닥에 충돌했습니다. 지금 땅바닥 하얀색인데 근데 여기가 과연 하얀색일까요? 여기는 어떤 색일 것 같으신가요, 혹시?
일단 땅바닥은 하얀색입니다. 근데 하얀색일까요? 혹시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 광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R 더하기 B가 뭐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원이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광원까지 한번 또 광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광원까지 중간에 충돌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서 광원까지 중간에 충돌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여기서 광원까지 가려고 해보니까 중간에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은 뭐란 뜻이죠?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죠? 그림자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림자인지 아닌지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광은.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자, 여러분. 지금 광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쪽에 이 원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 원에 대한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자의 색이 무슨 색일까요? 회색일까요? 이 그림자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이렇게 여기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까지 딱 그어봤는데 어라? 중간에 충돌을 하네? 그럼 여긴 그림자인 건 혹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얘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얘는 그냥 그림자니까. 그럼 뭐 대충 뭐 검은색? 검은색으로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어떤 색으로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여긴, 그쵸? 어두운 빨간색이 납니다. 왜 어두운 빨간색이 납니까? 왜 어두운 색이 빨간색이 날 거라고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직감적으로 빨간 물체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것,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 말고 이 기술을 몰랐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색 공 밑에 있는 그림자나 약간 색깔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좀 색깔이 묻잖아요. 여기 하얀색, 특히 하얀색이면 약간 그런 현상이 심하잖아요. 하얀색 위에 막, 뭐 노란색 물체를 갖다 놓으면은 그 하얀색 벽에다가 노란색 빛이 살짝 살짝씩 나오고 그게 바로 간접광입니다. 즉, 이런 간접광들을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살짝 여기 근처는 약간의 빨간색을 띄워야 되고 여기 근처는 살짝 파란색을 띄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충돌시키는 거예요. 자, 충돌시킵니다. 자, 어디에 충돌했습니까? 이 빨간색 물체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뭐 여기에 있는 빨간색이 왔다 갔다가 여기까지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간접광. 근데 보시면은 벌써 경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 굳이 광원까지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7개겠네요. 6, 7개. 그럼 이거를 지금 이 렌더링을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을 만들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셔야 되는데 실시간에 각 픽셀마다 지금 경로가 지금 7개나 있다? 상당히 힘들죠. 게다가 픽셀마다 광선을 하나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픽셀마다 광선을 여러 개를 쏠 수 있어요. 다른 한 픽셀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픽셀이 이만큼 크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여기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퀄리티도 보장이 돼야 되고 스피드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둘 다 잡아야 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렌더링에서.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했던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의 새로운 논문에서 썼던 방법을 쓰면은 따로 화면 안 나오나요?
이게 아니죠. 지금 스크린 쉐어링이 중단돼 있다고 나오네요.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건 보이시죠? 전체 스크린 쉐어로는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따로 하는 건 안 돼. 이게 지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왼쪽이 전통적인 레이트레이싱 방법이고 오른쪽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다. 그래서 왼쪽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광선을 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만은 똑똑하게 광선을 쏘고 똑똑하게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그런 내용의 논문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픽스인데 어떻게 보면 샘플링 분야입니다. 통계도 있고 통계 샘플링 그런 약간 신호 처리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말고 이제 엔비디아 쪽을 이걸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영상 보고 That's usually about all the resolution and space you need. Let's visualize the probes so we can see what 자, we're talking about. 지금까지는 레이 트레이싱으로 했는데 레이 트레이싱으로 하지 말고 미리 이 프로브라는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을 공간에 배치를 해두자. 그래서 간접광이 필요할 때는 실제 간접광이 나오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혹시 마우스 포인터?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그럼 이랬을 때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이 초록색 벽에는 어떤 동그라미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줄까? 그러면은 얘한테서 한 0.7만큼, 얘한테서 한 0.3만큼 이런 식으로 얘에서 나오는 색깔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각 동그라미의 색을 조정해서 어떤 점을 렌더링을 할 때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프로브들을 인터폴레이션 해서 그 값을 가져온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들 색깔이 약간 보라색이죠?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들 근처에 있는 포지션, 근처에 어떤 버텍스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 어떤 픽셀이 있다면 그 픽셀의 색깔은 얘네들의 적당히 웨이티드 된 썸을 갖고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로브 베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인데요. 아까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로 여기 색깔이 어떤 겁니다 하고 결정을 했다면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D 씬에 미리 이렇게 좀 띄엄띄엄 색깔을 미리 저장해 놓자. 그럼 거기서 알아서 가장 근처에 있는 프로브 선택해서 걔의 색깔을 가져오면 그게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러 번 경로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이 점에서 어느 프로브를 참조할지는 바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점에서 어떤 프로브를 참조할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각 그리드마다 이거 그리드 해싱이라 부르는데요.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이 좌표가 이 3D 스페이스의 어떤 그리드에 속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럼 이 그리드라는 게 결국 정육면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자, 이 그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리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럼 여기서 여기에 한 점을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8개의 프로브를 바탕으로 적당히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물론 아예 가려져 있으면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요. 자,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혹시 이게 어느 회사인지 보이십니까? 어느 회사인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무슨 회사죠? 네, 그래픽카드 회사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단순히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 개발,
하드웨어 세 가지를 전부 다 최고급으로 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계 탑 티어인 유일한 회사 중 하나예요. 거의 유일한 회사라 생각합니다. 유일한 회사.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특히 나오는 논문이라던가 기술은요, 사실상 거의 학계와 업계가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얘네들이 논문으로 뭔가 기술을 발표했다? 그럼 그거는 언젠간 혹은 이미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술도 지금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죠? 지금 위에? 어디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써 있죠? 언리얼 엔진 5입니다. 언리얼 엔진 5는 지금 출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는 기술은 보시면 이제 Scaling Pro-Based Real-Time Dynamic Global Animation for Pro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에 나왔던 DDGI라는 이제 그 기술을 이제 RTX 이제 GI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언리얼 엔진에 바로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논문들의 경우는 장점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업계에서 회사에서 나온 논문들의 특징은, 특히 그래픽스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업계와 학계가 좀 이질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픽스 중에서도 특히 렌더링 이쪽은 완전 둘이 같습니다. 그냥 업계와 학계가 거의 두 손 잡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That's usually about all the resolution in 자, space. 지금까지 혹시 렌더링 쪽에서 제가 특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혹은 이런 분야는 없나요? 혹시 그런 질문 있을까요? 렌더링에서?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막 지금 얘기해 주신 건 다 게임처럼 좀 빠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뭐 영화 같은 거는 그냥 굳이 막 60프레임 1초에 그렇게 채울 필요도 네. 없이 그냥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건데, 네. 그 영화 같은데 프레임 뽑아내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렌더링하는 그런 분야는 있을까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시그래프에서도 픽사랑 디즈니가 상당히 많이 논문을 냅니다. 사실. 근데 픽사랑 디즈니도 이런 실시간 논문들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이 실시간성을 부르짖지만은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 프레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조그만 거 하나 바꿨다고 그 프레임을 전부 다 다시 렌더링 해야 되는데, 한 프레임당 뭐 한 4시간, 5시간, 6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간성보다는 좀 더 좀 더 현실적인 리얼리티한 쪽, 그걸 보통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 쪽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쪽 분야 연구도 이 똑같은 분야입니다. 똑같은 학회에서 그대로 다룹니다. 다만 그 업계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CG 업계에서도 이런 리얼타임한 것을 좀 차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말씀하신 김에 픽사 같은 경우는 시그래프의 픽사가 아예 렌더링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픽사 렌더링 방법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쪽이랑 게임 쪽이랑 둘이 약간 손잡고 기술을 발전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패스 트레이싱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사실 레이 트레이싱을 제일 많이 썼던 분야가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입니다. 픽사랑 디즈니에서 제일 많이 썼고요. 그게 최근 들어 유명해진 이유는 그냥 GPU가 많이 발전을 해서 그걸 이제 GPU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도메인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유명해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시그래프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마 그래픽스 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커브 쪽에 유명한 인물인 뭐 캣물인지 컨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분들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런 것은 다 관심 있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프로덕션이 빠르게 하는 게 좀 더 중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시간이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됐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질문이나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막 무작정 정확한 거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무작정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면 당연히 좋은 게 나오겠죠. 하지만은 실제 영화를 렌더링하고 이제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빨리 보고 싶다.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적당히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적당히 리얼리티 한 거랑 엄청 극강의 리얼리티를 추구한 거랑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에디셔널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될 만큼의 효용성이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완전한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패스 트레이싱을 해도 한 프레임당 뭐 패스도 뭐 무제한으로 그냥 하고 그리고 뭐 한 픽셀당 뭐 광선도 한 16개씩 쏘고 당연히 그래도 되죠. 하지만 그 경우에는 프레임당 렌더링하는 게 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거를 저도 학회에서 강연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강연인가 리얼타임 렌더링 책에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리얼타임 렌더링 책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한 2018년 기준으로 웬만한 회사에서 한 프레임을 렌더링 할 때 4시간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 이해 잘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That's usually about all. 그래서 시뮬레이션 분야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아,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나도 그냥 질문할게요. 그 네네네. 껴드는 것을 좀 본데 아까 전에 그 프로브 가지고 그 레이트레이싱 대신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That's 네. usually 그게 about all the 그 어떤 반사광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지만 그 이동하는 물체가 되게 급격하게 이동해서 좀 여러 가지를 계속 재계산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저 네, 프로브를 맞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좀 많이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이 DDGI 기술의 제일 큰 단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논문에서 많이 이제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통 previous work나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리미테이션들을 제시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이 프로브 기반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너무 스태틱하다. 스태틱에만 적합하다. 그런 단점들을 많이 열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브를 좀 더 똑똑하게 배치하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 벽에 프로브는 아예 벽에 붙어 있죠. 이 경우에는 좀 아티팩트,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나왔던 기술인데요. 그래서 실제 씬의 이런 메시 상황을 반영하여 프로브를 배치하는 기술,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시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프로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직접 반사광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즈 라이트라고 해서 약간 난반사를 하는 거는 잘 되는데 막 거울 같은 그런 거는 이 기술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실무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라서. 빨라서 씁니다. 네, 잘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 DDGI 같은 경우는 혹은 RTX GI로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을 한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한 레이지 아니라 거의 60프레임 퍼 세컨드 이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반사 같은 경우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 해서 약간 그런 걸 쓰는 데 반해서 이 위에 제가 소개해드린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아래와 달리 완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시간이라는 게 60프레임 퍼 세컨드라기보다는 약간은 한 20프레임 퍼 세컨드
혹은 30프레임 퍼 세컨드 그것도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좀 그런 서로 약간 통과 자리 같은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직 그거를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엔. 네, 이게 완전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난반사에는 적합한데요. 그래서 실제 펄어비스 같은 국내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간접광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막 3D CNS 내부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 해갖고 그냥 이미 화면에 그려진 거 바탕으로 적당히 반사시키면 반사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꼼수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꼼수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꼼수들을 쓰지 않고 좀 더 높은 품질의 퀄리티를 실시간성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연구들, 특히 이 리스터라고 불리는 기술을 필두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올린 이 논문도 시그래프 2022 올해 시그래프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That's usually 있을까요? about 렌더링 관련해서?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뭔가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 영상을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제일 핫한 분야는 중 하나는 역시 플루이드, 유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 this simulation, a fan is rotating in a tank containing viscous liquid. The 단순 shape of the 액체가 liquid 아니라 surface 엄청 is 점성도 smoother 있는 compared to the non-viscous 유체죠. case. Speed up factors of 2.73 for Poisson's equation 상당히 part, 현실적으로 잘 되고 1.14 있다는 for 걸 the 알 수 있습니다. viscosity equation part, and 2.00 for the overall simulation have been measured. A meteor hits the surface 이런 of the 식으로. viscous liquid, resulting in a groove trajectory without splashes, in contrast to the non-viscous case. Speed up factors of 2.81 for Poisson's equation part, 1.44 for the viscosity equation part, and 2.669. In this simulation, a fan resulting in a of 2 simulate viscosity 이걸 좀 멋있는 영상이 2.11 있었던 것 and 같은데. 2.9.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점성 없는 경우 2.94 for the overall simulation have been measured. 이런 식으로 A 나오는 걸 meteor 알 수 hits 있습니다. the water surface, generating several splashes. Nearly 1 billion particles are used in this simulation, and our framework finishes the simulation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Speed up factors of 4.19 for Poisson's equation part and 5.32 for the overall simulation have been measured. 자, 이런 식으로 유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핫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그래도 많이 연구되는 유체 시뮬레이션 방법은 거의 파티클 기반입니다. 파티클 기반으로 지금 아까 전에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1000만 개 이상의 파티클이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체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 현실적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파티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보다는 확실히 애니메이션이나 CG 쪽에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게임 쪽에서도 사용되기는 합니다. 비슷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의 피직스였나 하복이었나 둘 중 하나였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파티클 기반 액체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해서 옛날에 보더랜드라는 게임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중력총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총을 활용하면은 주변에 있는 물이 막 거기로 끌어당겨지는데 그때 보시면은 파티클 기반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이거 핫한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최대한 이쁘게 그리고 단순히 이쁘게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 또 중요한 거는요. 오류 업계입니다. 이게 결국엔 전부 물리이기 때문에 물리에서 말하는 법칙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지키는 안정적인 것이냐 그리고 사실 세 번째는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요. 실시간이냐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캡스톤 디자인으로 SPH라고
스무드 파티클 하이드로다이내믹스라는 이 플루이드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을 직접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물리학에 대한 지식, 물리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벡터 미분 적분학에 대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렬 프로세싱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파티클이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한 방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싱글 스레드로 돌리는 거, 뭐 멀티 스레드로 돌리는 그 수준을 떠나서 아예 GPU로 쿠다 같은 것으로 이제 병렬 컴퓨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CPU밖에 없다. 그러면은 SIMD와 같은 되게 초고속 프로그래밍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좀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분야고요. 그렇지만서도 또 결과를 보면은 되게 잘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추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SPH 같은 경우는 독일 쪽이 많이 핫하고요. 특히 아헨 대학교 쪽이 좀 많이 핫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In this 시뮬레이션으로는 simulation, a 네, 이제 클로딩, 옷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것이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리즈너블한 타임 내에 이 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로즈도 결국에는 이것도 물리랑 결국엔 수학이고요. 이것도 구현할 때 당연히 그런 병렬 컴퓨팅을 좀 사용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면 같은 옷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면 말고 여러분 약간 뜨개질 할 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옷 자체가 약간 어떤 매듭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길 때 이게 모양이 다르게 되고 당겨지지 않았을 때 모양이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제 구현하는 그런 클로우드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작년에 시그래프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클로우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도 많이 찾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어쩔 때 쓰이냐? 망토 같은 거 멋있게 보여줄 때, 그럴 때 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로우드 시뮬레이션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다거나 혹시 이런 분야도 있나요? 혹시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혹은 잘 이해가 안 됐다. 일단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린 시뮬레이션 중에서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강연을 또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PH 관련된 강연을 진행을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것도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찾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게임업계에서 좋아하겠네 싶은 이제 주제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A common failure case for physically simulated characters is losing balance and falling when 이런 subjected to 식으로 unexpected perturbations.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하게 일어나는 In 거를 addition to 이제 training the low-level policy to imitate reference 트레이닝을 하는 motions, 거죠. we also train the policy to 폴리스라는 recover 말에 from fallen 등장하는 걸 보면 states. 알겠지만은 이건 This 강화학습을 enables the 사용하는 겁니다. policy to develop robust recovery strategies, 이렇게 빠르게 which can consistently get back 복귀하는 up 거죠. after 지금 다시 falling. 일어서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빠르게. These recovery strategies will then enable the character to automatically recover from perturbations when performing new tasks. After pre-training, 어떤 a common failure case for 일을 시키더라도 after a common failure case for 태스크, 어떤 physically simulated 목적을 characters 부여하는 is 거죠. losing balance and 아이고 전체 화면이 a common failure 안 case for 되네요. physically policy to develop. 전체 화면이 왜 안 되지? What's it like to learn math on Brilliant.org? No motion data is used when training on downstreaming the target speed task, where the model train low-level policy allows 그래서 the 어느 character to 위치로 produce 가는 naturalistic motions, 그런 태스크에 even in the 대한 absence of 애니메이션도 motion 자동으로 data. 생성을 해준다. By training the low-level policy to recover from perturbations, the character can automatically get up after falling when performing new tasks.
그래서 태스크하는 동시에 뭐 다시 이제 균형을 잡는 The 모습, character can also be trained to move in a target direction 그리고 어떤 while facing 방향으로 a 또 가는 different 거죠. target heading direction. 여기를 of these 주시하면서 tasks can be 움직임은 performed 또 by using 여기로, the same 여기를 low-level 주시하면서 policy. 움직임은 또 여기로. Task, which evaluates the precision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자체 데이터가 상당히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기도 하고, 단순히 그게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그 대상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좀 그 모든 인물들 혹은 개체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져와서 최소한의 모션 캡처 데이터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로 증폭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좀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피지컬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애니메이션을 좀 사용했다. 그래서 large scale reusable adversarial skill embeddings for physically simulated characters. 그래서 피지컬리 시뮬레이트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스킬 임베딩을 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애니메이션입니다만은 from training data. 화면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Animation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raining data. 보시면은 섀도우 박스ing. 그래서 왼쪽이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애니메이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이 상당히 좀 더 리얼리스틱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애니메이션과 지오메트리 앤 모델링이랑 둘이 결합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되게 연구가 활발한데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 거의 매년 C그래프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논문을 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한 연구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도 거의 매년 C그래프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실제로 training. NC소프트 애니메이션 페이퍼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게 있긴 합니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크리에이터의 예전이 자꾸 바뀌네요. Dear fellow scholars, this is 2-minute papers with Dr. Károly Zsolnai Fehér. Today, we are going to take a bunch of completely 이런 식으로 unorganized human motion 데이터가 있을 data, 때 give it to an 이 AI, 데이터를 grab a controller, 인공지능과 and 컨트롤러 get 해줘서 an amazing 이걸 video 통해서 이런 game 식으로 out 아주 of it, 좋은 which 결과가 we can 나온다. play almost immediately. Why almost immediately? I'll tell you in a moment. So, how does 이런 this 애니메이션 process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될까 예측까지 해서 그런 스마트한 애니메이션 기술 같은 경우 것을 보여주는 그런 work? There 기술들입니다. are similar previous techniques that took a 현재 big soup of motion 국내에서는 capture 이런 data 관련 and 연구, 게임 outbid 기술 each 같은 other 관련 on 연구 what 쪽에서 they 제일 could learn 활발한 from 건 it. 역시 And NC소프트입니다. they did it really well. For instance, 개발 one 쪽에서 of these 가장 AIs 그나마 was 이제 able 유명한 to 거는 not only 펄어비스. learn from these movements, but even improve them and even better adapt them to different kinds of terrains. This other work used a small over the bar 결과만 future 보시면은 key to do of and this happens. Yes, the AI 여러 가지 controller 모션을 and 이제 섞는 거죠. 이 모션은 이미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떤 start 식으로 playing 애니메이션을 잘 immediately 블렌드를 하고 or 보여주느냐를 almost 보여주는 immediately. 것입니다. And with that, here comes the problem. 이런 것입니다. Do you 자, 이것으로 일단은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의 트렌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로 끝인데 혹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굳이 몇 가지 또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이게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갖고 증폭을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Because we can 이것도 한번 also 보도록 shoot 하죠. and catch the ball, move it around. 2020년입니다. That is very surprising because it has looked at so 상당히 little shooting 현실적이죠. data. 근데 Let's see. 데이터가 전체가 여기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겨우 211.6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 슈팅하는 건 6.7분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상당히 Yes, 현실적이죠. less 지금 than 7 지금 minutes. 실제로 컨트롤러를 My 갖고 지금 goodness. 하고 있는 겁니다. And it keeps going. What I have found 지금 even more 상당히 surprising 현실적이죠? is that it can handle unexpected 이런 식으로. movements, which I find to be even more remarkable.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쪽은 상당히 많은 뉴럴 네트워크 쪽과 연관돼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생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뭐 겐이라던가 그런 애드버서리얼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강화학습 쪽도 많이 들어가서 그 분야랑 연관되어서 애니메이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여기서 좀 염두를 둬야 할 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렌더링만큼 학계와 업계가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보면은 결과가 잘 나오고 와 정말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좀 느립니다. 이게 실제 들어갔을 때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고질적인 단점인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쪽 개발자들이 약간 뉴럴 네트워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컨트롤성에 대해서인데요. 그래서 겐을 사용할 때도 이제 게임 쪽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컨트롤드 겐인가 해서 C겐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혹시 아니면은 뭐 발표 외적으로 질문이 있다던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강연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컴퓨터 그래픽스 리서치에 대한 트렌드,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연이었고요. 그중에서 좀 렌더링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석사를 하시거나 박사를 하시거나 혹은 4학년이 되셔서 캡스톤 디자인과 졸론을 쓰실 때 도움을 받고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